강하나의 우아한 수다.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'll miss me while I'm alone and blue as can be. Dream a little dream of me. Stars fading, but I linger on, dear. Still craving your kiss. 안녕하세요.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월요일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월요일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.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주를 활짝 여는 문화다락방 문을 열게 됐습니다.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? 네, 주말 동안 봄 나들이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.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또 날씨가 봄 날씨답지 않게 쌀쌀한 날씨의 연속이었죠. 근데 주말 동안은 화창하고 또 굉장히 봄 기운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날씨였다라고 하는데요. 4월 하면은 봄 따라서 봄에 따라 결혼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. 저도 이번 해에 제 나이가 또 결혼 정년기? 라고도 할 수 있겠고, 제 주변에 선배, 친구들, 후배, 이렇게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번에 결혼을 정말 많이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, 요즘에 계속 주말에 결혼을 거의 2탕씩 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축의금뿐만 아니라, 오랜만에 보는 선후배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인분들도 오랜만에 결혼식장에서 만나 뵙게도 되기도 하면서 뭔가 결혼을 축하하는 느낌보다는 의무적으로 가게 된 느낌들이 거의 많다 할까요? 그래서 당연히 축하도 하겠지만 계속 뭔가 하루에 2탕씩 뛰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. 저도 나름. 그만큼 이번 4월 또 이번 해 또 봄에는 특히나 결혼의 그런 꽃의 계절이라고 하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의 짝을 찾아서 웨딩식을 마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결혼 소식 많이 들리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4월 또 이 봄을 맞이해서 다시 나의 짝을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.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짝을 찾는 과정에서 이 짝을 나의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과정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만큼 나의 짝을 찾아가는 과정이 힘든 만큼 결국 나의 짝을 찾는 그 환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내 짝은 어디에, 나의 짝은 이 세상에 어디에, 그리고 지금 짝을 만나신 분들은 어떤 짝들을 만났을까? 나의 진정한 짝이라는 것들,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? 네, 노래 한 곡 듣고요.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함께 들을 곡은요. 이 노래 함께 할까요? 바이브와 장혜진이 부릅니다. 그 남자. 네, 바이브와 장혜진이 부르는 그 남자 그 여자 듣고 왔습니다. 정말 이렇게 우리 노래 들은 것처럼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는 자신의 짝이 있죠. 부모와 자식도 짝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, 또 회사와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궁합이라는 것이 꼭 연인들만의 궁합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. 연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토대 안에 그 위에서 내가 당신과의 궁합이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모든 관계 속에는 궁합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내가 누군가와 함께 어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궁합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나의 현실적인 어떤 것들, 배려하는 것들, 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해관계에서 충족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다 융화되어야만 그것이 관계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지금 수많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지나가다가 커피숍에서 마주친 한 남자와 어떻게 보면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내가 우연히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한 회사가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내가 무심결 지나갔던 그런 스쳐 지나갔던 한 사람이 나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것들
모든 관계 속에서는 어떤 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내 짝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? 이것이 꼭 연인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못 만나는 짝이 있다면 또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부모를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. 또 자식을 이제 없어서 못 키우다가 입양을 통해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내 짝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동물들도 마찬가지죠. 짝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도 함께 자신의 그런 영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구상에는 그 누구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움직이는 생명체들,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짝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정말 이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 사람은 나의 평생의 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결혼을 하잖아요. 하지만 그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나고 또 나의 마지막 짝으로도 맞이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결혼까지 가서 나의 평생의 동반자로 서약을 하겠습니다 할지라도 다시 그 관계가 흐트러지고 이 관계에서 융화되는 합점을 찾지 못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짝을 찾기 위해 갈라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. 그만큼 그것이 뭐 나쁘다,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진정한 짝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하지만 이 짝이 내 짝이라는 것을 그냥 믿고서 노력하고 또 같이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나를 또 성장시키고 그런 연속성상의 성장 과정이랄까요?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내 짝이다. 저 사람이 나의 짝이었구나. 또 이 관계가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옆에 짝이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짝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짝을 만났다 생각했는데 그 짝이 내 짝이 아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뭐 우리가 연애뿐만 아니라 뭐 지금 부모와 자식 간 아니면 친구들 관계에서도 짝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 관계도 그렇죠. 내가 이 친구가 나의 절친이자 뭐 베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친구는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헤아려주지 않고 내 마음을 자신의 마음만 헤아려주길 바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뭔가 플러스가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자꾸만 뺏어가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. 그만큼 이 모든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가요? 네, 노래 한 곡 듣고요. 우리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. 네, 이 노래 함께 할게요. 네, 푸른 하늘의 사랑 그대로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짝은 어디에 당신은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인가요? 라는 주제 여러분들과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랑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큼 그리고 내만큼 사랑을 한다는 거,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참 축복이다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겠죠.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, 내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, 이것도 우리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에 그냥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에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과연 행복할까요? 내가 나 먹고 싶은 거 다 나 혼자 먹을 수 있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나 혼자 독식할 수 있는 것들. 하지만 나눌 수 있기에 더 행복한 게 바로 사랑과
우리 인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자신만큼 사랑하지 않는다, 사랑한다? 이것이 어떻게 뭐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 있죠. 내가 저 사람이 아픈 게 싫고 저 사람이 웃는 게 너무 보면 행복하다. 이런 것들이 또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고백하거나 아니면은 뭐 TV 드라마 이런 것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. 너의 목숨을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.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.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. 네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달라면 난 따다줄 수 있다. 라고 이런 고백들. 뭐 물론 뭐 여자분들은 그만큼 뭐 그걸 내가 죽겠다고 했을 때 나 대신 죽겠다.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솔직히 몇이나 있겠습니까? 그냥 그런 마음. 그만큼 너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다. 나는 그만큼 너와 함께 가고 싶다. 이런 마음들이 여자는 감동을 받는 것들이죠. 뭐 만약에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예전에 한 지인분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의 이야기인데도 정말 그런 남편분을 만나서 되게 행복하겠다. 그런데 그 남편분을 지금은 잃으신 분 이야기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운전을 남편분이 하고 조수석에 그 아내가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죠.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이제 큰 트럭이 하나 왔던 거죠. 보통 사람이란 게 이렇게 오면은 사고가 날 거다 약간 예감이 들고 죽겠다 싶으면 이 사람의 그 반사 능력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자신의 반대되는 쪽을 이렇게 핸들을 꺾거나 이게 계산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요.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. 근데 그때 당신 남편분은 본능적으로 정말 그 짧은 찰나에 이 아내를 구해야겠다. 이 아내는 아기를 구하겠다는 생각에 자신 쪽으로 핸들을 틀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행히 아내분은 이렇게 목숨을 구하셨지만 당시 남편분께서는 큰 사고를 당하시게 됐는데 그때 정말 그 얘기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될까라고 했지만 그게 분석적으로도 그렇고요. 뭔가 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이 무의식에서도 자신보다 이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짝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죠. 굉장히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런 남자가 진짜 남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불현듯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. 나에게 내가 누군가를 정말 내 목숨만큼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짝을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? 그러시겠죠? 네. 정말 그만큼 사랑이라는 힘은 위대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, 또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그만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만큼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조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순간도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네, 노래 한 곡 듣고요.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할까요? 네,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.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. 성시경의 미소. 네,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왔습니다. 네. 본의 아니게 성시경 씨의 그 라이브 버전을 듣게 되면서 노래의 보컬 실력을 듣게 됐는데 뭐 목소리 너무 감미로우신 분이긴 하죠. 네, 근데 어쨌든 오늘 함께 들은 라이브 버전에서는 성시경 씨의 노래 실력이 참 어쨌든 네, 미소천사 듣고 왔는데요. 그만큼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미소를 보는 것만큼 또 힐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.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이유들 그리고 아니면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뭐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
내가 새롭게 사랑을 하는 데까지 있어서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가 만나서 사랑을 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아니면 고난들이 따르겠지만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그 감정에 있어서 서로가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감정들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공유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관계의 중요성은 없다고 합니다. 그만큼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나의 감정을 함께 헤아려주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.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에게 바라는 완벽한 부모 아니면 완벽한 자식의 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게 또 부모의 자식 간의 우리의 관계가 더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. 친구도 마찬가지고요. 모든 관계, 회사 안에서의 관계들 모든 것들이 다 이 감정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감정에 있어서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관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바로 써내 책 창고 이어가도록 할까요? 써내 책 창고. 우리 중 누구도 정상인 사람은 없습니다. 다만 모두 독특할 뿐입니다. 우리의 독특성과 그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정서적인 자유로 이끄는 열쇠입니다. 가장 큰 고통을 통해 가장 강력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상호 노력을 통해 관계 속 당사자들은 과거의 정서적인 짐들을 오히려 정서적인 주춧돌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사랑스럽고 치유적인 관계를 위한 기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바바르 데 안젤리스의 당신이 나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인가요? 한 구절이었습니다.